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온라인 계약을 하게 돼서 회계 원리에 대한 학생들이 질문이 많아서 회계 원리를 어떻게 공부하냐고 질문을 많이 해서 오늘부터 회계 원리의 기초부터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온라인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의 첫 번째 시간인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회계와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배울 건데요. 회계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회계를 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복잡한 연산을 하질 않습니다. 주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회계 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회계는 수학적인 어떤 스킬보다는 좀 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와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회계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하는데 과연 회계는 뭐냐?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죠? 경영 활동을 하게 되겠죠.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줄어든다든지 물품을 사면 또 물품을 구매하면 물품이 늘어나든지 이런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을 하면서 기업에 많은 변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그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기업이 나중에 경영 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려면 이것들을 어디엔가 기록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회계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나 물품 등의 어떤 증감 변화가 발생하면 이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겠죠. 일단은 우리 회사의 정보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정보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어떤 회계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정보화 시대라서 이것을 요즘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활동이 발생해서 기업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면 이것들을 장부에다가 정리하고 이 정리된 자료들을 이해관계자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회계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기록되는 정보들을 회계 정보라고 하는데, 그래서 회계 정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자들 또는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가 뭔지 잘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회계를 왜 하느냐? 그것이 회계의 목적인데요. 회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계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영활동의 어떤 변화들을 기록 정리해서 우리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라든지 또는 부채 상태라든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순수한 어떤 자산 얼마나 있는지 그러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경영활동을 했는데 과연 경영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또는 비용이 발생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경영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회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계 정보들이 회계 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 그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그들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회계를 하게 되면 뭡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 성과라든지 재무 상태들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해서 과거에는 잘 했는지를 반성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 기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미래의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계의 네 번째 목적입니다. 자, 다음은 회계 정보가 그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회계 정보는 첫 번째로 화폐액, 정확한 수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현금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우리 회사의 현금이 정확히 546만 3,200원 이렇게 있다라고 화폐액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회계 정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정보라는 것이 회계 정보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회사에서 만든 회계 정보가 정확한 수치로 객관적인 자료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회사가 좀 경영 활동이 적었는데 별로 안 좋았는데 좋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뻥튀기를 해서 표현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정해진 재무제표라고 하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신 시험 같은 데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이 앞에 제자는 I고 뒤에 제자는 어이죠. 이걸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기가 막힌 오답들이 나옵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재무제표. 이게 다 지금 한글 틀린 거죠?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 세 번째 나오는, 요 두 번째 나오는 제자는 어이죠. 요게 한자어에서 뭐뭐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무의 관한 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무가 뭔지 알면 되겠죠. 재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보고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관해서 작성한 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이 한글을 틀릴 일이 없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회계 단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계 단위는 뭐냐면 기업이 어떤 하나의 공간에서만 경영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큰 기업에서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경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도 지점을 내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장소적으로 구분된 범위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회계 단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삼성은 서울에 본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주식회사 삼성 서울 본점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산에도 지점이 있다. 본점은 뭐냐면 본사, 가장 큰 회사를 말하고, 지점은 이제 본사에서 관리하는 영업소 같은 것을 우리가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에 지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회사 부산 지점이라고 하는 회계 단위가 하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삼성은 이 예를 들면 서울 본점과 부산 지점의 두 개의 회계 단위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으로 회계 연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회계가 기업이 활동한 것을 기록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을 매년 또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겠죠. 그러한 기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년 단위로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1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법에서는 회계 연도 1년 안에 반드시 한 번의 이상의 보고서는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년에 여러 번 해도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반기라는 또는 분기라고 하는 용어가 가끔 나오게 돼요. 반기는 뭐냐? 1년이라고 하는 회계 기간을 반으로 쪼개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고 하나의 반기는, 그 다음 7월에서 12월까지 하나의 반기죠.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라고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해요. 1월부터 6월까지가 하반기인지 1월부터 6월까지가 상반기인지.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되는 반기를 상반기, 두 번째 반기를 하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상반기 주식회사 삼성의 실적이다 라고 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분기는 뭐냐? 나눌 분자를 써서 여러 개로 쪼개서 회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로 쪼개냐? 4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4개로 쪼갠 거 중에 첫 번째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4개로 쪼개면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경제 관련 뉴스를 보도할 때 2, 4분기 무역 실적이다 라고 하면 4월 분기 4개로 나눈 것 중에 두 번째 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와 관련된 용어가 좀 있어요. 요 용어는 표를 보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거 좀 잘렸는데, 자,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을 당해 회계 기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기간이라서 당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은 전 회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2021년은 다음 회계 기간이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는 다음에 올 차 써서 차기라고 합니다. 축구 감독, 이번 감독이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에 오시는 감독을 뭐라고 합니까? 차기 감독이라고 하죠. 차는 다음 차자입니다. 다음에 회계 기간이다. 그 다음에 단기를 좀 나눠보면 단기 2020년에 처음 시작된 날은 언제죠? 1월 1일이죠. 2020년 1월 1일은 회계 기간의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먹은 망합니다. 초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회계 기간 처음이다라고 해서 기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은 회계 기간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해서 기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정도의 용어를 더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2월과 2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월은 뭐냐? 이사한다. 옮긴다는 거죠. 어떻게 옮긴다? 다음 달로 넘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2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날 창고에 있는 재고라고 하는 창고에 있는 쌓여있는 물품들을 4월 1일로 넘긴다라고 하면 뭡니까? 4월 1일로 재고 자산을 2월 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월 하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넘긴다. 2월 하면 넘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연이라고 하면 뭘까요? 연도 할 때 연자겠죠? 이 연이라고 하면 다음 해로 넘긴다.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의 어떤 현금을 다음해 1월 1일로 넘긴다라고 할 때는 다음해 1월 1일로 이연시킨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목적, 회계 정보의 특징, 그 다음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우리 회사와 관계가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좀 구분해 보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